오늘은 석탄입니다. 석탄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요거. 이 만화 아시나요? 검정 고무신이라는 만화에서 석탄은 단골 소재였습니다. 까만 돌덩이처럼 생긴 석탄으로 난로에 불을 때는 걸 자주 봤는데요. 기영이랑 친구들이 난로에 석탄으로 불을 떼면서 얼굴이 검해져서 엄마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난로로 쓸 때 말고 또 뭐 하는데 석탄을 쓸까요? 석탄은 우리 주변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처음에 석탄하면 굉장히 막연했던 게 석탄을 일컫는 말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석탄, 무연탄, 유연탄, 연탄, 역정탄, 갈탄, 이탄, 코크스, 콜타르, 석탄가스, 합성천연가스. 이게 다 석탄과 관련된 명칭들입니다. 알고 보니 석탄의 쓰임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자, 이제 집중해서 이 말들이 나오게 된 시작점으로 가볼 텐데요. 먼저 식물이 석탄이 될 준비를 하던 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억만 년 전 고생대 후기였습니다. 물 근처에 살았던 식물들은 지각 변동 때문에 흙이나 모래 더미와 함께 물 밑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위에 흙 같은 퇴적물이 쌓였고 오랫동안 아주 두꺼운 층을 만들었어요. 지층이 위에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식물층은 계속적으로 큰 압력과 열을 받는데요. 그동안에 식물을 구성하고 있던 수소와 산소, 질소 대부분은 서서히 날아가 버렸고 탄소만 남아서 이렇게 석탄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탄소만 남는 것을 탄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탄화된 석탄을 놓고 탄소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냐에 따라서 석탄의 종류를 구분하는데요. 무연탄, 역정탄, 갈탄, 이탄의 순서대로 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연탄은 고정탄소 비율이 85%에서 95%나 될 정도로 많이 탄화되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압력과 열을 받는 초기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소가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연탄의 이름은 연기가 없는 석탄이라는 뜻인데요. 그 반대는 연기가 있는 석탄, 즉 유연탄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연탄에는 무연탄 외에 역정탄, 갈탄, 이탄 등이 유연탄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석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석탄은 대부분 무연탄의 형태로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유연탄의 생산량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연탄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석탄을 이용할 때 이렇게 탄소 함량별로 명확하게 용도를 나누지는 않는다고 해요. 무연탄은 이 분야에만 쓰고 역정탄은 또 여기에만 쓰고 이런 것보다 각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석탄의 특성에 맞춰서 제철용, 발전용, 활성탄 제조용, 연탄 제조용 이렇게 나눕니다. 광산에서 캐낸 직후의 석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석탄을 그대로 발전용이나 시멘트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론 여러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석탄을 가공할 때는 공기를 차단하고 가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가공법을 건류라고 합니다. 석탄을 건류하면 먼저 수소 성분이 많은 기체가 나오고 검정색 끈적끈적한 물 같은 게 주변에 생깁니다. 그 다음 가장 마지막 단계에는 석탄이 녹아서 엉기고 뭉친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이 덩어리를 코크스, 액체를 콜타르, 기체를 석탄가스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무연탄은 가열할 때 덩어리가 지지 않는 반면에 역정탄은 덩어리가 진다는 거예요. 성질의 차이인데요. 이 때문에 코크스는 주로 역청탄을 이용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코크스는 제철소에서 용광로에 넣어서 철광석을 녹이는 재료 역할을 합니다. 콜타르는 석탄에서 나온 타르를 뜻하는데 방부제, 페인트, 도로 포장에 쓰입니다. 또 콜타르 안에는 벤젠, 나프탈렌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물질들을 원료로 해서 화학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석탄가스는 주로 도시가스용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석탄은 대부분 발전용과 연탄용으로 사용되는데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연탄으로 사용되는 석탄이 많았지만
지금은 발전용이 연탄용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입으로 들여온 유연탄은 우리나라 석탄보다 열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열량이 풍부하다는 말은 그만큼 힘이 많이 남는다,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즉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탄은 발전용이 많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철용, 즉 철광석을 녹이는 재료로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발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인데요. 발전용? 발전? 저는 문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발전하면 그 발전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아니면 나라 발전, 경제 발전 이런 용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댐에서 수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은 어디 사회책이었나? 어디서 배웠는데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물을 떨어뜨리는 힘으로 어떻게 핸드폰을 충전하는 전기를 만든다는 거죠? 전기는 스파크 일어날 때 한번 봤는데요. 파란색? 약간 푸른빛이 도는 약간 번개처럼 생긴 건데 물에서 그런 푸른빛의 그 지직하는 그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샤워기를 천장에 매달아서 물을 틀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정전되더라도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저희 선생님께 여쭤봤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냥 웃으셨어요. 그 검은 석탄을 어떻게 굴려야 전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또 전기가 나온다면 전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번개처럼 생긴 그 찌릿찌릿한 전기가 공장 안에 어떤 통 같은 데다가 저장되어 있는 걸까요? 왜 발전의 이름이 발전이죠? 이 부분은 오늘 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져서 따로 빼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때 석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나서부터 석유가 보편화되기 전까진 석탄이 전성기였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용도에서 석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쯤 석유와 가스가 자리 잡게 되면서 석탄 대신 석유가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석유가 사실 장점이 더 많았거든요.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해도 석탄 무게의 4분의 1만큼의 경유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석탄으로 5시간 걸리는 거리를 디젤 엔진을 쓰면 5분 만에 갈 수 있었어요. 석탄은 고체였기 때문에 기체인 산소와 혼합이 잘 안 됐는데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낮고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켰습니다. 또 고체이기 때문에 적절한 열량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 예열해야 했습니다. 보관하거나 운송하는 데에도 부피가 커져 아주 불편했고요. 하지만 석유는 액체라서 예열을 오래 하지 않아도 바로 열을 방출해서 편리했어요. 이동하거나 보관하는 데도 석유가 훨씬 편하고요. 석탄은 한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에너지 자원이었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석유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석탄은 옛날 옛적에나 쓰던 자원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은 예전보다 석탄의 사용 비중이 줄어들었고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석유와 천연가스로 대체되었습니다. 석탄은 일부 발전용,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석탄을 좀 더 똑똑하게 쓰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있는 나라에만 있고 앞으로 40년에서 60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석탄은 보다 세계 많은 나라에 분포되어 있고 앞으로 몇백 년 동안은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에 계속 의지하다가는 또 큰일 날 수 있어요. 1970년대에도 석유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세계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자동차 한 번 편하게 타질 못했고 석유로 만드는 물건들의 값이 확 올라가지고 물가도 오르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라고 또 석유가 말썽을 부리지 않을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다시 석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석탄이 고체이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석탄을 기체로 변형시키거나 석탄 가스화된 것에다가 수소를 넣어서 석탄을 액체로 만드는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탄을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태워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청정 기술도 개발되고 있어요. 석탄을 탄화 정도에 따라서 무연탄, 역청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탄화가 오래될수록 등급이 높은데 등급이 낮은 석탄은 수분이 많이 들어있고 또 해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이 낮습니다. 효율이 낮으면 같은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고급 석탄보다 필요한 석탄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석탄을 많이 태우면 또 문제인 게 그만큼 배출하는 CO2의 양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화력발전용으로 대부분 고급 석탄을 사용하지만 석탄값이 비싸지면서 저등급 석탄을 고급화해서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적은 양으로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연구 중입니다. 이 통계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입니다. 총 에너지 공급량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석유 못지않게 여전히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석유가 31.4%, 석탄이 29%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도 여전히 큽니다. 세계 발전량을 보면 화석연료가 약 67.9%만큼이나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화석연료 안에서 보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서 석탄의 사용량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 발전량 중에서도 석탄이 40%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으로 있습니다. 예전 1970년대보다도 사용량이 사실 늘었어요. 하지만 하나 씁쓸한 건 석탄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3년 대비 2012년의 CO2 방출량이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43.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좀 더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보다 더욱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겠죠? 석탄 사용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볼까요? 이것도 석탄, 이것도 어쩌면 석탄, 또 이것도 석탄에서 나왔어요. 사실 고맙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석탄이 다시 석유보다 중요해지는 날이 올까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는 재생에너지들이 많이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석탄도 다시 많은 사람들의 기분 좋은 주목을 받을 만큼 깨끗한 자원이 됐으면 하고요. 욕심이 너무 과한가요? 네, 아무튼 다음에는 아까 엄청난 궁금증을 유발했던 발전을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